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강진의 은거 중인 손학규 전 대표를 만나러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손학규 대표의 진가가 다시 인정받는 모습인데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의 내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손학규 전 대표의 진가가 더욱 빛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문재인 대표의 주가가 다시금 올라가느냐가 결정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제도 친노의 주장이라는 꼬리표를 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과거 당대표 경선을 치렀을 때 계파의 기억자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보면 친노라는 꼬리표를 떼는 일이 문재인 대표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꼬리표를 떼야 하는 이유, 진정한 야당의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는 왜 비노 측 인사들이, 그리고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미 정기 은퇴 선언을 한 손학규 전 대표를 다시금 찾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야권은 다시 손학규 전 대표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촌철살인 헤드라인 어떤 거죠? 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주로 보수 언론을 위주로,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을 위주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대부분의 신문의 일면에 다뤘습니다. 중앙일보는 우리 군 당국이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MB를 발사할 때 위성으로 지켜봤다,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안보 플랜을 뒤흔든다, 이런 곳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방 당국은요, 북한이 2, 3년 안에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2,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전력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SLBM 자체를 완전히 개발해서 전력화하는 데는 한 5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완전히 개발한다는 의미는 이 탄두를 소형화하고 또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해서 어제 긴급 안보대책 당정 협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동안 한미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예. 관련해서 국방부 관계자는요, 이 정보 당국이 정찰 감시 자산을 이용해서 이 김정은의 참관 사실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김정은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거는 나름대로 굉장한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SLBM을 개발할 때 우리는 그걸 몰랐느냐, 알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추적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럼요. 네. 그게 더군다나 소련이 망했을 때 북한이 잠수함을 도입을 했었거든요. 소련 잠수함을. 네. 그때 이미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이것을 알아차렸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대비를 했었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들여다봤다. 네. 이것만 강조하면 사실은 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네. 예. 우리 나름대로 킬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력을 좀 강화하고 킬체인 있다고 힘들 거예요. 알고 잠수함은. 있지만, 이것은 조금 이렇게 저지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네. 자, 그리고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죠, 그죠? 네. 예, 임시국회 시작이 됐는데 어제도 하는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또 설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 화면상에 보였었는데, 일단 너무 50%가 뭔지, 국민연금 50% 명시 못한다. 일단 새누리당은 거의 당론으로 확정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첨예한 대치가 이어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 여야 모두 이 대표들이 사과하는 그런 무드였습니다. 이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한다라고 밝혔고요. 예.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서명이 들어간 지난 2일 합의안을 높이 평가하면서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서 신뢰 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이렇게 야당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그 50% 인상하는 그 문구를 국회 규칙에 넣지 말자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예. 다만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이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은 현행대로 가더라도 2060년 연금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이 소득 대체율을 논의하기 전에 어떤 정부든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예. 이 친박계와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사정치 민주연합 이거 참 정말 사정치 민주연합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바깥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지금 이 내용이 엄청 심하죠? 네, 엄청 심합니다. 예. 여러 가지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이 딱 그 잡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문재인 대표도 역시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당내 분쟁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건데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민망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 당대표로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말 그 막말 논란으로 최고위원회가 한마디에 코미디가 됐었죠.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노래까지 불렀죠. 그러니까요. 저는 예. 정말 이해할 수가 이제 없었는데. 사과했습니다. 네, 어저께 예.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죠. 불차를 사과했는데 네. 그래도 저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네, 그 이해가 안 가는 참 여러 대목 중에 하나가 그거기도 했었습니다. 예. 우리도 오늘 노래 하나 부르고 끝낼까요? 죄송합니다. 전 안 되겠습니다. 예. 일단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그동안 목소리를 죽이고 있었는데 예.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면으로 문재인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 공갈 발언에 대한 사과만 있으면 상황이 수습될 것처럼 말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비껴나가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문 대표를 향해서 오로지 친노 좌장으로 버틸 것인지 아니면은 야권 대표 주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인지 정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친노계는 또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이 노영민 의원은요. 지금 중요한 것은 더 크게 해결해야 되고 통합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서 이 최고위원직 의무 이행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자해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제 여수 가서 유승용 최고위원한테 사과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만나지는 못했는데 전화로는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보좌관도 모르게 이제 여수 지방 그 지역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당초 정청래 의원은 사과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문 대표 등의 어떤 그 설득에 사과를 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소주 마셨다잖아요. 둘이서. 둘이 소주 한잔 예, 걸쳤다고 하죠. 1시간 20분 동안 기다렸는데 주승용 의원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사무실에 취재진이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주 의원이 좀 부담감을 느껴서 오던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통화가 양측 간에 이뤄졌는데요. 정 의원은 어쨌든 사과를 했고 주승용 의원은 정청래에 대해서는 마음을 풀겠다면서 일단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뭐 음주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이 여야도 소주 한 잔씩 해야 돼요. 16대까지는 소주 한 잔씩 했는데 17대 이후로는 소주 한 잔씩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전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네. 요새는 안 하는데 이 소주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네. 예, 그러니까 저기 이 네. 소통이 중요하다는 계속 말씀이신 거죠? 계속 네. 뭐 2차, 3차 가지 말고 1차에 소주 한 잔 하는 건 중요하다는 네, 얘기예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예, 홍준표 경남지사가요. 어떻게 보면 자해성 그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 비자금 그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 아내의 비자금 형성 과정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경선 과정에서 당시 기탁금 1억 2천만 원이 아내 비자금에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신의 변호사 생활 11년을 하면서 번 돈과 국회 원내대표 당시에 운영위원장을 지내면서 나왔던 돈을 합해서 이렇게 그동안 한 3억 정도를 모았다는 건데요. 예. 이 국회 대책비가 한 달에 한 4, 5천만 원 나오는데 필요한 데 쓰고 일부를 현금화해서 아내에게 줬다는 겁니다.
당연히 횡령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자 이제 홍 지사 재차 반박을 했는데 이건 직책 수당 성격이기 때문에 네. 일보를 줬을 뿐이다. 이렇게 또 재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창업비, 임대료,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에 필요한 차 구입이 부담된다면 쉐보레 자신만만 할부로 다마스 또는 라보의 오너가 되세요. 최초 1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8,000원이면 부담 끝. 선수금 15% 제외, 5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지금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만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이후에 개인다고 하죠. 그리고 오후에는 다시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출근 전이신 분들 우산 꼭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조금씩 이동량도 늘고 있는데요. 큰 사고가 나서 걱정인 구간이 있습니다. 연희로 세검정 쪽입니다. 서대문구청 앞 사거리에서 홍은사거리 가는 길, 홍은사거리 교차로 안에서 화물차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인도 위로 올라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선 변경 미리 안전하게 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위로도 성수동 쪽으로 중랑교와 장안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창동교 부터 장안교까지 출근길 차량까지 몰리면서 정체가 더 되고 있고요. 테헤란로 강남역 쪽으로는 선릉역과 르네상스 호텔 사이 끝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로 부근 혼잡합니다. 끝으로 양화로 홍대 입구역과 양화대교 사이 합정역을 조금 지난 곳 끝차로에서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사과데이였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사과했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과가 거듭됐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사태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사과를 많이 했어요 어제.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도 사과하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사과하고. 근데 이렇게 사과한 효과가 좀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문재인 대표께서 사과하신 것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최고위에서의 잘못된 점에 대해 사과를 한 거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제 주성용 최고위원에게 막말한 것에 사과를 했는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사태 해결의 출발이라고 봐야죠. 근데요, 사실은 정청래 의원과 주승용 의원의 설전, 이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이게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책임 소재와 네네.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책임을 잘 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좀 미흡하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이제 선거에 패배한 것도 문제지만은요. 예. 사실 선거 패배한 것 자체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이 뭐 대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우리 문병호 의원께서 비서실장이던 안철수 전 대표 역시도 예. 사퇴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이제 한 3개월 만에 선거를 치렀고 또 선거 과정에서 이제 뭐 대표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뭐 선거라는 것이 대표가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선거 패배한 후에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대표가 사퇴한다라는 그런 그 의견은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선거 패배 이후에 수습 과정에서 수습 과정은 사실 대표가 정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수습 과정에서 오히려 문 대표께서 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많은 실망을 줬다 그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대표 사퇴도 하나의 그 수습 방안 중에 하나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문 의원님 생각엔 어떠세요? 같은 문씨시지만. 그것은 이제 뭐 대표께서 결단할 문제죠. 뭐 예. 어쨌든간에 지금 결단의 오히려 문제지만 선거 패배, 예. 선거 패배도 큰 문제지만 선거 패배 이후에 지금 벌써 열흘 지났는데 수습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 의원님께서도 문 대표가 사퇴를 하는 것이 수순에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보는 건 아닌데요. 그건 이제 대표께서 결단할 문제고요. 또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노력 이게 참 중요한데 어제도 문재인 대표 그랬잖아요. 친노 수장이라는 말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근데 그 3개월 전인가요? 대표 경선했을 때도 문재인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파의 기억자도 나오지 않겠다. 그런데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걸 보면 못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게 좀 조금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실천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억울하다. 뭐 지금 계파 패권주의 하고 있지도 않고 비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런 게 있고 계파 패권주의가 있고 비선에서 뭔가 좀 문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실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불식을 뭐 조금이라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불식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야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여태까지 말로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결단을 하고 그렇죠. 정치력이 필요한 거죠. 쉬우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과연 대권 주자로서 또 야당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부에서 이런 문제 제기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표가 툭하면은 원탁회의 하자고 얘기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폴리티컬 정치적 지도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일단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계파 수장들 모아놓고서 쭉 해가지고 원탁회의에서 어떤 거기에서의 절충점을 찾는다는 거 사실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원탁회의에서 수장들 모아놓고 뭘 의견을 듣자는 것보다도요 책임 있는 그 지도자로서 자세를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한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골자라고 봅니다. 뭐 의견을 짬뽕식으로 짬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 원탁회의에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 전직 대표는 안 나온다 그러는데 안 나온다는. 아직 그 공개적으로 어떤 말씀하시는지 제가 아직까지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당의 어떤 전반적인 지혜나 총의를 모으려는 어떤 의지나 성의를 보이면은 아마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요 어쨌든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다시 뜨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글쎄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문재인 대표에게 많은 기대를 했는데 조금 요새 실망감을 주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다른 대안을 또 찾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손학규 대표가 좀 더 이제 많이 또 이제 사람들한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뭐 저희 당에는 많은 대권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역할을 다해서 당을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해야 되겠죠. 문재인 대표와 비교했을 때 손학규 전 대표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길래 다시금 이렇게 부각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아무래도 정치 경륜이 좀 많으시고 또 좀 더 폭넓은 그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더 아마 좀 평가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정계 복귀를 지금 그런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해야 된다고 보세요, 손학규 전 대표가? 저희 입장에서 뭐 저희 야당에서 뭐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분들이 최대한 저희는 그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손학규 대표께서 다시
정계 복귀하는 거는 저희 당으로서는 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 또 잘 아시잖아요. 요새 같이 많이 다니신다고 그러던데. 예. 근데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보세요? 예, 두 분 다 민변 출신이시고 또 평가가 문 의원님도 민변 출신이시잖아요. 예. 문 의원님도 민변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들 민변 출신이고 또 착하고 순수하다 그런 점은 이제 다들 같은 그 성품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 두 분 다 사심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을 잘 수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세 분 다 착하고 순수하시죠. 우리 문 의원님도 그러시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그렇고. 고맙습니다. 예. 제 두 분은 진짜 순수하고 좋으신 분들이라는 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요. 아닙니다. 근데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두 분 다 어쨌든 분명히 선이 확실한 사람이다. 이 문재인 대표하고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 이거는 확실한데 선이 확실하더라도 선의 방향성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글쎄요. 뭐 저는 뭐 두 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상황이 조금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아마 정치를 떠났으면 두 분이 다 막 거의 비슷한 분들일 거예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학관계 또 뭐 어떤 뭐 그런 정파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저는 두 분 다 상당히 비슷한 성격과 성품을 갖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 이 문제가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 두 사람의 궁합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주승용 최고위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사과는 받아들였지만 최고위원직 사퇴는 고수하겠다는 게 지금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지금의 호남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결국 천정배 의원으로 지금 현재는 어쨌든 대변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신당 움직임 이게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중요한 것 같은데 신당 다시 말해서 야권이 어쨌든 다시 어떤 분열의 조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야권 분열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정배 의원을 밀어준 광주 민심도 우리 당에 대해서 회초리를 때린 것이지 그 신당을 만들어서 야권 분열하라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야권 분열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말이에요. 분열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요. 문재인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됐을 경우에 호남 광주 지역에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그냥 찍어주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당이 얼마나 혁신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뭐 엄중한 시야を생각하고 철저하게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개혁이라는 게 개혁을 못해서 물론 광주 시민이나 전라도의 호남 지역에 있어서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표나 친노에 대한 섭섭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글쎄 뭐 그런 면도 있겠죠. 아무래도 문 대표께서 좀 더 호남 민심을 좀 더 정서적으로 잘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노력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노력하고 지심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면은 뭐 충분히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이 당장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그걸 어떻게 바뀌도록 노력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호남 민심이 냉랭하다. 그래서 호남을 비롯한 물론 문병호 의원께서 수도권 의원이십니다만 이 수도권을 비롯한 이 호남 민심을 어떻게 돌려놔야지 그러면 그 개혁이라는 것도 다 개혁하겠다 그러잖아요. 정치권 중에서 개혁 안 하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그럼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당을 좀 기득권을 포기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 행보를 해야죠.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통합을 해서 혁신과 통합의 정신으로 가치로 선거 임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선거를 치러봤지만은 혁신하고 통합했을 때는 승리를 했고 그것들을 못했을 때는 패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통합과 혁신을 잘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하여간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예. 정치적 리더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요약하면 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연결합니다. 신인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청년 고용 대란이 올 수 있다 우려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청년 고용 대란? 지금 벌써 대란 아닌가요? 예, 지금도 사실은 청년 실업률이 높긴 하는데 이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후년까지 청년 고용 대란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내년에 정년 60세로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고용 여력이 조금 더 그만큼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도 청년 실업률이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최근 자료가 3월 청년 실업률인데 이게 10.7%로 이제 지난 2000년 구직 기간 4주 기준에 새 실업률 지표가 도입된 뒤로는 3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4월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경기로 봐서는 이런 높은 청년 실업률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 이런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정부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한꺼번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경력을 쌓으면 좋은 일자리로 옮기는 채용 절차가 정착이 돼야 이 청년 실업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직원들을 채용할 때 신입 직원뿐 아니라 중소기업 출신 경력직을 많이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소기업은 뭐 신입사원 채용해가지고 훈련만 시키다가 결국 대기업의 경력이 너무 훌륭한 사람들 대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말씀대로 이 중소기업의 경력 채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건 정부가 아니면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수출 부진 문제를 좋은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극복하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인데 이 정부의 방침과도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특성상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방식으로 대기업과 연결된 중소기업이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이쪽에 협력 기업들을 취재하다 보면은 2, 3차 아래로 내려가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협력 기업들이 만약에 잘 되더라도 이 기업들이 잘 되고 있다는 말 자체가 나오는 거를 달궈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만약에 뭐 기사로 나오게 되면 대기업 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너희 기업들 잘 되니까 더 싸게 납품해라 뭐 이런다는 겁니다. 이 마침 이번 주가 중소기업 주간입니다. 이 정부가 설정한 중소기업 주간인데 정부가 중소기업 경력 채용 활성화 정책도 좋지만은 더 크게 보면은 중소기업을 청년들이 더 다닐 만한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좀 더 고민해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무슨 뭐 인력 대주는 인큐베이터도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이 시각부터 정부 시각이 이렇게 올바른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자, 그리고 유통기업들이 요새 할인 세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네, 이 대형 마트들을 좀 살펴보면은 주요 품목에 대해서 할인 행사 기간을 기존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예. 또 마트끼리 경쟁이 붙어서 어떤 품목들은 서로 반값에 할인하는 이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 들어 백화점이 4월 말까지 넉 달 동안 진행한 세일 기간을 살펴봤더니 모두 41일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은 세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정기 세일이 41일이고 이것 빼고도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유의 다양한 할인 행사를 상시가 아니라 계속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기간까지 합치면 세일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뭐 외식 업계들은 특정 요일 뭐 특정 기간 지정해가지고 뭐 이 시간대는 대표 메뉴를 뭐 최대 반값에 내놓는 이벤트를 뭐 강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러는 건데 이 디플레이션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고수의 세일은 스케일부터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배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트럭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치매 문제라든지 다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